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가는 시간, 성장의 씨앗 DJ입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의 추억들도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지금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 이름 석자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닙니다. 마치 신의 농간처럼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마주친 두 남녀의 운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은하수님은 70대의 신랑 아버지입니다. 평생 잊지 못했던 첫사랑이 무려 아들의 결혼 상대인 신부의 어머니, 즉 사돈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을까요? 시니어 황혼 일기, 가족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담긴 오늘의 사연. 아들 상견례에서 마주친 첫사랑 사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애틋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올해 72세. 아내는 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삶은 그저 늦둥이 아들 녀석이 짝을 찾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죠. 아들 녀석은 30 중반, 저를 닮아 우직하고 제가 이루지 못했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녀석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조수민이라는 이름의 아가씨였습니다. 맑고 예의 바른 청년들을 보며 그래,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며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아끼는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인근에서 이름난 조용한 한정식집의 별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아들과 함께 신부 측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신부 측 부모님이 들어서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김영철입니다. 입술은 이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온몸의 피를 역류시키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에 윤곽,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린 모양새, 그리고 그 깊은 눈빛까지. 50년의 세월이 덧이 펴졌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제 가슴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평생 동안 아릿하게 아팠던 그 이름, 이은주. 은주 역시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당혹감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녀는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이은주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철 씨라는 사적인 호칭 대신 신랑 아버지라는 공식적인 호칭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그 짧은 1초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세월과 잊혀졌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은 것이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애써 태어난 척 상견례를 이어나갔습니다.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아들과 수민이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이 평화로운 상견례 자리가 50년 전 헤어진 두 연인의 재회 장소라는 것을, 신의 농간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평생을 아니겠지 설마 하며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에 다시 들어와 버렸습니다. 식사 내내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분위기 좋았죠? 하며 해맑게 웃었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50년 전의 은주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살의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은주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꿈 많은 소녀였죠. 우리는 버스비가 아까워 청계천 주변을 1시간씩 걸었고 제가 낡은 기타를 치며 불러주던 노래에 그녀는 늘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산이 없던 우리는 둘 다 코트를 벗어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동네 전봇대 아래 비를 피하며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영철 씨, 나 평생 당신과 이렇게 비를 함께 맞고 싶어요.
그녀의 그 약속이 제 가슴에 돌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저런 가난뱅이 데려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은주 부모님의 반대는 매몰찼습니다. 저 역시 당장 그녀에게 따뜻한 방 한 칸 마련해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공원에서 마지막 만남. 은주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영철 씨, 우리 이제 여기까지예요. 나도 너무 힘들고 당신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물은 마치 비처럼 흘렀고 저는 그녀를 붙잡을 염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봐야 했죠. 그 뒷모습은 제 삶의 가장 후회스러운 장면으로 남아 평생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성실하고 현명한 아내 덕분에 제가 지금껏 좋은 아버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은주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은 평생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려면 제가 사라지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그림자가 이제 사돈이라는 엄연한 실체로 제 앞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묻고 완벽하게 사돈 역할만 수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50년 만에 다시 얻은 이 기회에 용기를 내야 할까요?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창밖의 달을 보며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장 계약, 신혼집 구하기, 예물, 예단 논의까지. 신랑 아버지와 신부 어머니의 역할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아이들이나 중개인들과 함께였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복집에서 어머니 한복원단을 고르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녀석과 수민이는 자기들 옷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저는 은주 옆에 나란히 서서 옅은 보라색 원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돈 어른은 어떤 색이 좋으세요? 제가 공식적인 호칭으로 물었을 때 은주는 원단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영철 씨, 저랑 당신 그때 이 색 한복 입고 찍은 사진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영철 씨, 그리고 그때 50년 전 대학 축제에서 빌려 입고 찍었던 장난스러운 사진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이토록 오래도록. 그날 결혼 준비를 마친 후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50년 전 수많은 데이트를 했던 그 공원과 비슷한 분위기의 벤치였습니다. 은주 씨, 당신 나를 알아봤을 때 얼마나 놀랐어?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당신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죠. 그때의 영철 씨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지난 50년 세월을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삶, 그리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억척같이 살아왔던 세월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영철 씨와 헤어진 후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당신을 그냥 따라 나설 걸 그랬나.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고 싶었지만 사돈이라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어진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영철 씨, 나도 그날 이후 당신만큼 내 마음을 흔든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진심이 이 황혼의 시기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만에 신이 주신 늦은 화해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사돈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주를 다시 만난 후 혼자였던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향한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곧 결혼할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영철 씨, 저는 이 만남이 결코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 일렀던 첫 번째 기회 대신 신이 주신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돈이야. 아이들은 제가 망설였습니다. 은주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도 찾아야죠. 영철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 남은 시간을 외로움이나 후회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50년 전 용기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던 후회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이들의 결혼 후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50년 전 이별을 고했던 그 아픔 대신 50년 후 황혼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신랑 아버지와 신부 어머니로서 함께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때로는 세월을 돌아 다시 찾아온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라. 은주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50년 전의 풋풋한 소녀의 미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두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사연을 들려주신 은하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운명적인 재회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사돈이라는 관계를 넘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행복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은하수님의 사연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장의 씨앗.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